사우디가 왜 네옴시티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지만 네옴시티가 어디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목적을 알 수 있겠죠. 두바이와 마찬가지로 네옴시티는 부동산 개발입니다. 도시를 흥행시켜서 땅을 팔아서 돈을 벌고 뭐 빌딩 세워서 임대료도 돈을 벌 수 있고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고 또 다른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단순히 우리는 이제 관광도시, 업무도시, 주거도시, 조감도들만 보고 나서 왜 만들까 이렇게 의아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라인의 길쭉한 도시 모양 빼고는 합리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네옴시티의 롤모델은 두바이예요. 두바이유라고 불러서 우리는 두바이가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971년에 영국에서 독립한 게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랑 바레인, 카타르 이렇게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은 7개의 토호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두바이는 석유 수입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호국 중에서는 이제 아부다비가 석유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부자고 두바이는 이제 부동산, 관광, 금융으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싱가포르, 홍콩이랑 오히려 두바이가 더 비슷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두바이가 석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석유 수송업이랑 자유무역지대를 빨리 만들어서 금융허브로 만들었던 게 지금의 두바이를 만들었다. 그럼 두바이의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빌딩들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싱가포르, 홍콩과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사우디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은 석유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지만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생산량 1위는 미국이 된 지 오래됐고 그만큼 사주는 고객도 줄어들었고 판매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인해서 탈석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빈살만은 사우디 지배자죠. 앞으로 사우디가 먹고 살 거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옆 동네 두바이의 금융 허브가 가장 탐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원래 중동은 서양과 동양을 잇는 중간지대였었어요. 역사적으로 부유한 동네였었습니다. 동양의 물건과 서양의 물건을 중개하면서 마진을 내는 무역 상인들이 그들의 핏줄인데요. 지도를 보면은 중동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전 세계 항공기가 여기 상공을 지나다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연 이용객이 많은 공항 3위가 두바이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 8,600만 명이었고 내년에는 1억 2천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우디의 제다 항공도 세계 사용자가 많은 항공이고요. 두바이에 있는 제벨알리항은 세계 9위의 물류항입니다. 사우디 왼쪽에 이 수에즈 운하가 지나다니거든요. 홍해 옆으로. 전 세계 해운 교역량의 12%가 여기를 지나다닙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도 나오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돈 냄새가 나는 자리가 중동이라는 거거든요. 물류 관점에서 보면은 항공기로 4시간 거리에 25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8시간 거리에는 5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빼면은 중동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우디가 자신이 가진 지리적 장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 오른편에 페르시아만의 금융, 물류, 허브를 만든다 그러면은 두바이랑 경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적국인 이란과 바다를 마주해야 됩니다. 테러의 위험도 점점 커지겠죠. 서쪽의 네움은 홍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럽과 더 가까이에 있고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배들이 병목 현상이 있어요. 배들이 쉬어가거나 한적을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배가 멈춘다라는 거는 금융이 발달한다라는 거거든요. 호텔, 금융이 발달할 거고 글로벌 기업들 사무실이 들어오고 비즈니스가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홍해 중에서도 네옴시티는 가장 북쪽에 있죠. 왜 그럴까요? 네옴시티의 관광도시인 그 트로제나라는 도시는요. 다이버들이 최고로 꼽는다는 이집트의 다합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바다를 품에 안고 있기 때문에 트로제나가 지금은 산업 개발을 한다. 동계 아시안 게임에 타겟을 놓고 만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해안 관광 도시로 더 확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금융의 허브 도시인 옥사곤 그리고 관광 도시인 트로제나에는 사우디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더 라인은 주거 도시잖아요. 사우디 입장에서 여기서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조감도가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고 있죠. 말도 안 돼. 저런 건축물이 어딨어 세상에 이러면서 조감도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네옴시티라는 각인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그렇게 짓던 안 짓던 간에 홍보 효과로는 잘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라인은 어떻게 만들 거냐? 실제로 조감도대로 지어질지 아닐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가 탈석유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상징성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만드는 도시,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도시를 강조할 거거든요. 저번에 말했었던 실내 자연 채광 문제도 있었는데 인공빛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만들어서 실내에 에어컨 바람이 불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시원하게 살 수가 있겠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태양광 풍력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으면서도 높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소형 원자로가 더 라인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소형 원자로의 장점은 발전을 하면서 물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식수를. 그러니까 해안가에 없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차세대 먹거리로 생각하는 게 수소 생산인데 여기에 소형 원자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상용화가 되려면 이제 10년은 걸리기 때문에 네옴시티 완공 시기와 소형 원자로의 상용화 시기가 얼추 비슷합니다. 중동에서
모래밥 좀 먹었던 건설사들이 최근 소형 원자로 기업들 지분 투자를 완료했는데 네옴시티 수주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석유 위기를 부동산 개발로 해결한다는 전략이고 화려한 모습만큼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갈 거고 사우디 또한 자신들 돈으로만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투자를 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 투자를 받아서 리스크를 줄이고 본인의 상징성은 살리고 얼마나 매력적인 사업이 되겠어요? 반면에 네옴시티 계획이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투자자들은 냉랭한 상태인 거죠. 냉랭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네옴시티 탄생 배경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한 상태인 권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어요. 상징성 있는 거를 하면서 사람들의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 거죠. 인권 문제도 있었고 이제 이것들을 그린워싱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쳐다보는 것들도 있거든요. 제일 문제는 비용인데 이게 현대판 피라미드라 보거든요. 국력을 갈아야 될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투입 대비 산출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부동산 개발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운 좋아야 남는 게 없는 장사고 운 없으면 안 팔려서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더 환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디자인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비용을 다 떠안기에는 국력이 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진 않을 거라 봐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다른 게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요. 3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적은 산유국들은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으로 잘 살죠. 보살펴야 되는 국민 수가 적으니까.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국토도 굉장히 넓고 중동에서 패자를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이란, 예멘과 갈등으로 무기도 계속 사서 국방력도 길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옆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국방력 9위, 10위가 이스라엘, 11위가 사우디, 18위가 이란입니다. 중동에 군사력 센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다가 경제 침체가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석유 가격이 하락하죠. 마진이 급감하면서 국가의 소득이 뚝 떨어집니다. 경기 민감 국가예요. 세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8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왔었어요.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펙 증산을 기대했었고 사우디는 네옴시티 투자를 해주길 바랬었는데 서로서로 안 맞은 거죠. 미국은 이걸 지원을 안 해준 거고 사우디는 그래서 오펙 증산이 아니라 감산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거래가 불발됐습니다. 원래 사우디가 미국 민주당과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오바마 때도 그랬고 트럼프 때는 좀 다시 좋아지다가 바이든이 되면서 다시 멀어져. 요거는 3부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른 하나는 두바이와 사우디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바이는 종교적인 규제가 덜한 곳이에요. 외국인들이 돈을 쓰고 가기가 좋습니다.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외국인들한테 술을 팔고 있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봤듯이 카타르조차도 개방적인 편에 속하는데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카타르나 두바이가 맥심이라 그러면 사우디는 TOP입니다. 종교적인 규제가 가장 강한 곳 중에 하나예요. 중동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국가, 순위파의 대장이잖아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조차도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허락이 안 돼요. 매우 건강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우디인데 금융, 물류, 관광 도시라고 하면은 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우디가 이런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냐? 아직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뭐 카지노라던가 호텔이라던가 뭐 술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영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고 부동산을 개발해서 비싸게 파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된다는 거죠. 네옴시티만 봐도 사우디 상황이 고유가를 빼고 나면 지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과 최근에 가까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사우디는 중국 편도 아니에요. 역사상 사우디는 미국과 친한 나라, 그러니까 우방국, 혈맹국과 가까운 나라들과 거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그 나라들의 자본이 사우디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사우디를 자연스럽게 보호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죠. 사우디 안에 미군 부대가 있다라고 해서 전쟁이 나면은 지켜줘야 된다는 조약이나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냥 미군이 들어와 있는 거지 조약이나 문서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우디가 불안해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 3부에서는 사우디가 어떤 것들을 불안해하는지 사우디의 에너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